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기중입니다. 내일 아침 나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집집마다 난방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트는데요. 나주의 혁신도시에서는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소가 반쪽만 가동되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2,800억 원을 들여서 열병합 발전소를 지어놓고도 왜 이렇게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걸까요? 또 혁신도시 주민들은 왜 매주 화요일 이 발전소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오세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재생 에너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명칭이 좀 긴데요. 나주 열병합 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신상철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주의 열병합 발전소는 지난해 12월에 준공했습니다. 쓰레기를 고용 연료로 만들어서 발전하는 곳인데 이 발전소가 지어진 지 1년 넘게 이렇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발전소가 가동되지 못하는지 KBS 보도를 통해서 실태를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고형 폐기물 연료 SRF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1년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가동하면 유해 화학 물질이 나올 우려가 있고 광주 등 다른 지역 폐기물 연료까지 들여온다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 전남도 거와 광주 쓰레기를 한다면 엄청난 분량이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쓰레기 양이다. 갈등이 확산된 건 지난해 9월 지역 난방공사가 발전소를 시험 가동하기 위해 광주 폐기물 연료를 반입하면서부터입니다. 지역 난방공사는 지난 2009년 전라남도 나주시와 협약을 맺을 당시 나주와 목포, 순천의 고형 폐기물 연료 공급량을 하루 600여 톤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150여 톤에 불과해 광주 지역 고형 폐기물 연료를 공급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애초 체결한 합의를 위반했다며 고형 연료 사용 승인을 미뤄 양측의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가동에 따른 손해액이 약 43억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민사소송을 좀 제기해 놓은 상태고요. 9월까지는 약 200억 가량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처리 시설 운영법인도 소송전에 가세했습니다. 당초 쓰레기의 60%를 나주 열병합 발전소로 보내려고 했지만 발전소 가동 지연으로 쓰레기를 모두 매립하고 있다며 지역 난방공사를 상대로 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를 짓고도 가동하지 못한 지 벌써 10달째. 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뚜렷한 해법 없이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보도를 보셨는데요.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이 지금 수만 명 정도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난방용 온수를 공급할 이 발전소가 제대로 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네. 현재 1년 가까이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주요한 그 원인으로는 이제 나주시가 현재까지 고용연료 사용 신고를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지금 가동 예.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발전소는 원래 광주 전남 혁신도시가 계획될 때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로 조성할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이 폐기물을 어떻게 에너지화하자라는 정책에 따라서 전남도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정부가 되겠죠. 그 요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참여하게 됐고요. 최초에는 전라남도가 요청을 해서 시작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네. 2014년 저희 5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3년 6개월 동안 건설을 해서 작년 12월에 준공했는데 현재 1년까지 그 발전소를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오세진 부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를 각 집집마다 쓰레기를 내놓는데 이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이 쓰레기를 활용해서 연료를 태워서 전기도 생산하고 난방용 온수도 생산해서 가정에 보내주자 이런 에너지 순환형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걸 취지는 좋지만 지금 굉장히 반대를 강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예. 저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저께 그 나주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크게 열렸거든요. 그 어제 이제 난방공사에서 제출한 공식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본 구상 계획 수립 단계부터
폐기물 에너지 활용 집단 에너지 사업을 모델로 검토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그때 이제 기본 구상 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뜻인가요? 기본 구상 계획에 언급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2008년도부터는 이제 이 혁신도시의 신재생으로 그러니까 2006년 에너지를 기본 공급하자라고 구상 방침이 계획에서 정해졌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폐기물뿐만 아니라 우드 칩도 이제 도입이 되는 거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길어지면서 환경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이제 소각장으로 짓는 그러니까 방법, 제가 여쭤보는 SRF 것은 짓는 방법 이렇게 2006년 있었는데 기본 구상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폐기물 에너지를 자원하겠다고 돼 있었느냐고. 언급은 서로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조 근데 교수님이 그래서- 지금 네. 이제 그 찬성과 반대에 대한 기본 얘기를 하는 지금 2006년, 그러니까 이 사업, 그러니까 이 발전소를 처음에 짓기를 계획하던 처음에 이 쓰레기를 활용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그때 얘기를 했었느냐, 지금 이거를 짚고 가고 싶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책이 이 기본 구상 수립 등에 관한 연구거든요. 2007년 2월에 발행이 됐고 이 연구에 제가 실무 간사로서 참여를 했어요. 더구나 이 책 중에서 공원 녹지 계획, 환경 계획을 제가 수립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수립한 계획에 그런 폐기물 에너지 계획이 전혀 들어있질 않아요. 그 당시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자동차 없이도 자전거 타고 걷고 걸을 수 있는 걷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계획을 했고 블루 네트워크, 그린 네트워크 이런 계획을 다 했지만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겠다는 계획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식 계획 자료에서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은 좀 근거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거를 저희가 찾아서 이제 찾아는 제시를 할 아니라 거고요. 여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기본 구상 수립 계획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기 안 들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조 교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건 2007년도에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를 구상할 때 얘기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게 폐기물을 공식 활용한 계획이거든요. 열 발전 계획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오 부장님께서는 당시부터 이런 거 논의가 됐었다는 말씀인 거고요. 예, 그거 좀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토지공사에서는 계획 잡는 거는 이 택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용도와 배치 이런 식으로 좀 중심으로 돼 있고요. 교통 환경 이런 걸 주로 합니다. 그 이후에 에너지 부분은 에너지 사용 계획이라는 걸 별도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는 아마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신재생을 한다, 그다음에 쾌적한 도시로 만든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에너지 수립 계획을 세워서 그게 60만 평 이상 그다음에 집단에너지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걸 검토한 다음에 집단에너지 대상 공급 대상이 되면은 산업부에 검토를 의뢰를 하고 산업부가 이거를 에너지 사용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때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스를 이용한 개별 난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역 난방을 할 것인가. 그 지역 난방에 대해서는 연료를 뭘 할 것인가가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이후에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길어진 것 2008년도부터 같습니다. 이게 뭐 진행이 돼서 2009년에 이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된 그런 사업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좀 추가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기초적인 내용을 좀 더 짚고 넘어가죠. 우선 이제 혁신도시 주민들 대표에서 나오셨는데 신상철 위원장께서는 그러니까 주민들은 왜 지금 발전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왜 반대하는지, 무엇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에서 하루 소각량이 444톤입니다. 5톤 트럭으로 90대 분량이에요. 여기가 더 끔찍한 것은 여기서 쓰이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광주, 순천, 목포, 신안, 화순, 구례 이 쓰레기가 97% 차지해요. 우리 나주 쓰레기는 불과 3%에 불과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중앙정부인 환경부가 작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SRF 고용연료가 환경 위해성과 인체 노출 우려 때문에 수도권과 대도시에는 사용을 제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SRF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급 가중치도 축소시키고
스스로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갖다 정부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이 부분이 결국은 쓰레기를 타 지역으로 떠넘기는 환경 정의의 문제, 그리고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환경 위해성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결부돼 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환경권, 건강권, 궁극적으로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철 위원님, 제가 이제 토론에 들어오기 전에 네. 이제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긴 했는데 네. 이 발전소가 그 혁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뭐 주택에서 떨어진 거래 제가 보기엔 한 1.5km 정도 안팎 정도 되던데 네. 얼마나 가까운 거죠? 완전 뭐 1.5km면 완전 초인조 지역입니다. 네. 그 거리에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전국의 만 5세 미만 영유아 비율이 빛가람동이 전국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지금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그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쓰레기를 태워서 열을 발전하는 이런 시설에 지금 반대하신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 혁신도시 지금 입주한 지가 꽤 몇 년 지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주민들이 지금 작년 9월부터 이걸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전에 그러면 주민들은 이 발전소가 들어오고 이미 발전소 지어진 상황이지만 발전소가 들어오고 또 여기에서 어떤 쓰레기를 활용한 쓰레기를 압축한 고용연료를 태운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건가요? 예, 전혀 몰랐고요. 저희들이 공공기관이 벌써 이제 이전하기로 꽤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전혀 몰랐고 작년 9월에 시험 가동한다고 결정이 됐을 때 비로소 저희들이 알고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시험 가동하는 단계에서 알게 된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남방공사 우리 대표에서 나오셨으니까 이 주민들을 위한 참 좋은 서비스라면 적극적으로 아마 홍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난방열을 생산하고 온수를 값싸게 공급하고 여러 가지 뭐 신재생을 홍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이 고용연료를 쓴다라는 거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홍보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나요? 홍보라기보다도 이제 네. 법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에 보면 이 발전소가 어떤 발전소고 연료는 뭐고 환경부에서 굉장한 기준이 많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초안을 저희가 냈는데 그때 발전소에 SRF 연료를 444톤을 사용하는 발전소다라는 걸 환경 영향 평가에 초안에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법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는 공람하게 되어 있고요.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그 공고를 보고 각 읍면 동사무소에서 환경 영향 평가 열람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알렸던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본안의 변경을 할 때도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다 알렸고, 그리고 이게 공공기관이 또 16개 기관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도 과거에 저희가 쭉 다니면서 그 설명회를 열은 그런 그 자료가 2009년 협약 이후로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알렸다고 보는데, 이제 공공기관이 이주해보기 시작한 게 아마 2014년, 5년 그때부터 있는데, 그때는 이미 모든 게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렇게 종료된 시점이죠. 그때가 2014년 5월부터 저희가 착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착공 전에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오셔서 나는 그런 거를 몰랐다, 그런 걸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좀 주장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아니죠. 그렇다면 그 신상철 위원장님, 네. 그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한 게 2014년, 15년인가요? 네. 14년, 15년에 신 위원장께서도 언제 2014년에 14년에 입주를 하신 거고, 그 혁신도시 살기 시작하신 거고, 그때 아마 빛가람동 동사무소도 아마 문 열고 아마 그런 것들이 14년 그 즈음이었을 텐데, 혁신도시에 주민들이 살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신문에도 내고 여러 가지 이제 다 공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 영향 평가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주민들이 아무도 살지 않았을 때이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알리기는 알렸는데 알려야 될 대상자들은 살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좀 그 상황이 여기서 좀 괴리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네. 말씀드리면요. 수차례 난방공사는 공공기관한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말만 표현만 돼 있지, 광주 쓰레기와 전라남도 쓰레기가 90%를 여기서 태운다는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리의 쓰레기를 발생시킨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반대했겠습니까?
우리 쓰레기만 한다고 했으면 지금 저희들이 반대에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고 이 쓰레기장인 분명히 광주 전남의 쓰레기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배출한 곳, 그러니까 나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활용해서 SRF를 그러니까 고용연료를 만들어서 그 고용연료를 태워서 전기도 생산하고 난방수도 공급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주민들이 찬성하나요? 그 부분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과 3%, 13톤에 불과한데 광주와 5개 시군에 엄청난 쓰레기를 갖다 태우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쓰레기량은 뭐 유해성 평가도 하지만 환경영향 평가 기준은 농도 위주의 측정을 합니다. 근데 쓰레기 양은 농도 위주의 측정보다 총량 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 전문가들도 전부 다 환경법이 농도 규제에서 총량 규제로 받게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결국 그 쓰레기를 태울 때 인간한테 유해, 환경에 유해하냐 여부는 총량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도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이 혁신도시에서 1.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 쓰레기를 연료로 한 이걸 태우면 분명히 좋지 않은 물질들이 나올 거다, 해로울 거다, 아이들도 있는데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환경영향평가도 하셨고 어떤 주민들한테 이게 안전한 건지 안전하지 않은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좀 SRF 이런 시설이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현재는 이게 최초입니다.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인가요? 그렇죠. 지역 난방으로 공급하는 SRF는 최초고요. 그 외에 SRF 발전 시설은 많습니다. 그건 이제 난방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전기를 쓰거나 산업용에 스팀을 공급하는 것은 한 50여 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와 유사한 게 뭔가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제 소각장이죠. 소각장보다 진일보된 게 어떻게 SRF 발전소거든요. 그러면 소각장이 과연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저희가 사례가 많습니다. 강남에 소각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동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계동, 수원, 그다음에 용인에 많습니다. 거기 1.5km가 굉장히 인접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불과 30m, 50m 떨어져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쓰레기 하루에 900톤을 태웁니다. 근데 거의 지금 18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000년부터. 전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해 있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환경공학연구소에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환경성, 건강성, 기후, 토양 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거는 아마 서울시에서 폐기물 관련된 거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을 들으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죠. 그 우리 환경공학과 교수께서 나오셨으니까 다른 지역,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 강남 사례를 하셨는데 혹시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다른 지역 사례 이 고용 연료를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를 활용해 쓰레기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혹은 이 난방수를 공급하는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얼마나 안전한 건지 안전하지 않은 건지 유해한 물질이 어느 정도인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그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그 검증 사례로 제가 보여드린 게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지역 난방, 열 난방까지 모두 고려하는 그런 SRF 발전지 열병합 발전소는 지금 처음이지만 그래도 뭐 똑같이 거기는 오염 물질은 결국은 원료에 따른 거잖아요. 그걸 태워서 발전만 하느냐 아니면 스팀을 생산하느냐 차이인데 아마 그게 국내에서 환경 검증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아마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전거지로 똑같이 나주처럼 초반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것을 보면 제가 어제 발표드린 것에 배출량 데이터는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배출량은 어차피 그것은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량이고 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활환경이잖아요. 생활질이거든요. 살아가는 부분에.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게 대기, 수질, 토양에 대해서 생활환경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제 토론회는 이제 저희가 다들 안 본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이거 처음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환경 기준, 생활환경 기준이라는 것에 궁극적으로 그것을 평상시에 저희가 흡입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환경 유해성에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정도의 유해성이다라고 해서 그쪽 전문가들이 잡은 그 환경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사례를 보신다면 거의 모든 부분이 다 환경 아래에 훨씬 더 적은 양이었었고요. 토양 같은 경우도 1지역, 2지역, 3지역을 보시면 과수원에 해당하는 1지역에 해당하는 그보다 훨씬 낮은 농도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설. 그러니까 소각하고 SRF 발전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게 더 나으냐 이렇게 말한다면 또 소각은 또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RF를 소각을 해서 태워서 어떠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라고 본다면 그 시설을 비교를 해본다면 저희가 뭐 충분히 환경적으로 무해하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미 고용연료를 태워서 발전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해하다라는 주장이고 여기에 대한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말씀? 예, 제가 신현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수도권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신문 기사를 갖고 온 겁니다. 여러 가지 신문 기사들이 글씨가 예. 너무 작아서 예, 예. 보이지 제가 않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예. 소각장의 주민 일부 건강 이상, 강남 양천 주변에 결핵 등 많아 장기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서울 소각장 지역에서 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결핵과 자극 내막 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단지 이게 짧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에는 왜 문제가 없냐면 제가 서울시의 작년도에 발표 자료를 봤더니 서울은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이 6.5년이에요. 6.5년. 그러니까 한 지역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짧게 살다가 이전을 해간다는 얘기예요. 수도권은. 근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청주 소각장에서 대규모의 암 발생 환자가 발생됐고 2015년도에도 전주시에서 대규모의 암 발생 환자가 생겼습니다. 거기는 시골 동네인데요. 30년간, 15년간 이상 가동된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생활 근거지와 근무 환경이 일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도시가 어떠냐? 혁신도시도 똑같습니다, 거기랑. 생활 공간과 거주 공간과 근무 공간이 일체화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상시적으로 24시간 쓰레기 연료에서 나오는 유해 항물질을 마셔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까 말한 전주 소각장이나 청주 소각장처럼 환경 유해성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즉각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희들 작년에 3개월의 그 시험 가동 기간에 미세먼지 양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었고요. 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호흡기 질환, 피부염 같은 걸 앓았어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공포감을 갖다가 겪었고요. 우리가 실증적으로 경험한 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는 다들 좀 관심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연료로 한 거에 대해서 태우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좀 민감해하실 것 같은데 그 반론을 한 번씩만 더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소각장 주변에 대해서 그 환경 유해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대도시 주변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증에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 주변의 영향이냐 아니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다른 대기오염의 어떤 문제냐라는 그런 부분의 역학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각장만의 영향이다라고 하기에는 데이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그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주민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데이터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조사된 재료가 나와서 그것이 다 인정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어느 정도의 참조는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 단정 지은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문제가 좀 있다고 오 교수님 말씀은 무책임한 거라고 정리를 할게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있는 주민이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게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 한 것인지 아니면 뭐 대기 오염물질의 다른 영향인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의 경우도 정확하게 규명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출 기준은 어차피 시설 기준이고 네.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주민들 생활환경 기준이거든요. 그 생활환경 기준은 뭐냐 하면 그쪽에 그 정도의 생활환경에 무의미한 유해성이다라고 해서 잡아준 거예요. 그렇다고 제로로 갈 수는 없잖아요. 모든 물질을 제로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유해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들 때문에 그걸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데이터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각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논란이 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소각장하고 SRF 발전소를 맞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료 자체가 분명히 다른 부분이고, 연료가 다르니까. 예, 연료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SRF 발전소에 해당하는 사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소각장을 그리고 아까 그 수도권에서의 그 SRF 사용 시설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환경부가 그걸 얘기는 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그게 어떠한 논란을 또 일으킬 수 있냐면
SRF를 이제 폐기물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이것을 수도권하고 서울 쪽에 SRF 사용 시설을 제한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문제하고 연관이 될 수 있냐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 소각시설이 못 들어가는 거냐? 왜냐하면 SRF 시설이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수도권에서 소각시설도 못 들어가는 부분하고 또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는 의견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이유 때문에 아직 고시가 안 되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고시됐습니다. 고시됐습니까? 예. 예. 이 고체 연료를 이용한 이 열병합 발전소가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아니, 제가- 신현님은 지금 예, 제가- 그 유해하다는 제가 걸 지금 예, 계속 제가 말씀하고 그 근거로 있으니까 그 근거 듣고 환경부 다음 산하의 주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네. 명확히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연료가 LNG 사용 시설보다 미세먼지는 668배 정도가 많고요. 금치 황산화물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LNG가 좀 높고요. 질소산화물이 48배 정도가 높고요. 금치 염화수소가 67배가 LNG보다 높습니다. 이거는 환경부 산하기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LNG를 소각하는 것보다 예. 이 고형 연료, 고체 연료를 소각했을 때 훨씬 오염물질이 더- 많이 예, 나온다. 훨씬 더 유해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앙정부의 알겠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 또 이 부정하면 안 유해하다 된다고 유해하지 봅니다. 않다에 대한 논란은 뭐 계속 이어가면 계속 공방만 될 것 같으니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라남도에서 요구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나주시가 남방공사에 대해서 무슨 소송을 하고 또 남방공사가 나주시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서로 이게 지금 서로 요구해서 했던 사업인데 서로 지금은 싸우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왜 이 상황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시하고 저희하고 이제 이 법적 소송이 이제 붙은 거는 단순히 이제 인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사용 승인과 고용연료 사용 그 신고서에 수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발전소를 가동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손해 비용에 대해서 왜 인허가를 안 해주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고용연료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면은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민원 행위에 의해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는 그건 행정과 민원은 별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인허가를 안 내줘서 발전소가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희가 손실액을 손해배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거고요. 또 나주시는 저희가 협약을 어겼다라고 해가지고 발전소 가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저희한테 냈습니다. 그래서 강주지법에서 금년 5월에 그 판결이 됐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결심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하나 전반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결심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승소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액에 대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행정소송이라든지 심판,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제기한 거지 그거 외에 뭐 다른 사항은 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나주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는 지금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나주 외에 목포나 순천이랄지 광주 지역에 이 쓰레기를 압축한 이 고체 연료를 들여오지 않으면 이 발전소는 가동이 지금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연료가 없는데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렇게 남방공사에 손을 들어준 것은요.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걸 준공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하니 그 특별한 이유가 없이 안 해준 것은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지금 협약을 어긴 것은 광주 쓰레기는 공식적으로 허가한 적이 없는데 광주 쓰레기까지 거기 넣어서 가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준공 허가를 해주라 안 해주라는 거하고 광주 쓰레기를 받아라 안 받아라 하는 건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죠. 완전히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법에서는 어느 지역의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로 만든 고용 연료가 그렇죠. 되고 안 되가 그렇죠.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이 연료는 말 네. 그대로 연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폐기물은 지역 간의 이동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연료를 만들어서 지역 간의 이동을 하게끔 그래서 이런 폐자원을 에너지화시키게끔 환경부가 만든 거고요. 근데 어디 광주권 안 된다. 나주권 된다, 화순권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광주께 이 들어오더라도 시설을 전혀 하는데 문제가 어느 없다라고 쓰레기든 얘기하는 성상은 거죠. 똑같지 않냐 해서 그거 가지고 준공 허가 자체를 안 해주는 것은 어렵다 이제 곤란하다 그런 얘기고 나주시라든지 전남의 입장은 남방공사가
광주 쓰레기를 받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답을 한 적이 없어요. 문서. 공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디서 공문을 예,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서 말씀드릴게요. 공문을 그래서 받았습니까? 법원에서 예. 자 광주 거를 한날이 단독으로 처리했느냐.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나주하고 전라남도에 예. 물량이 부족하니까 아까도 예.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주 거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문에 대한 회신을 받았죠. 받았죠. 그리고 이게 그대로 법원에 다 증빙 서류로 들어갔습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법원에 결심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논란의 핵심을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고 우리 조 교수님 얘기를 잠깐만요. 드릴게요. 그 논란의 논란의 핵심을 정리를 핵심이- 하고 들어야 좀 이해가 될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지었는데 이 나주 열병합 발전소는 나주에서 나오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순천, 목포, 그다음에 광주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지금 그 압축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지금 가동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받으려고 하시는 거고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나주시가 광주의 쓰레기를 받느냐 마느냐를 지금 공문으로 주고받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쪽은 공문을 받았다는 거고 받았다는 거고. 나주에서는 허락해 준 게 없다는 지금 얘기를 하시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들어보죠. 예. 그러니까 이 공문이 2013년 8월 30일 이제 회신인데요. 나주시가 남방공사에 보낸 나주시가 남방공사에 보낸 회신입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좀 짧게 좀 이게 무슨 간단히 뜻인지 읽어주세요. 한번 해석 좀 해주십시오. 2009년 3월 27일 귀공사와 체결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 사업 업무 협력 합의서 제1항 환경부와 전라남도는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한다 항목에 의해서 상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니 주민 사업을 검토 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듣죠. 예, 예. 예, 거기까지입니다. 자, 거기까지인데 뭐라고 돼 있죠? 잠깐, 조 교수님 얘기를 듣고 다 넘어가죠. 예. 자, 상기 사업이 그러니까 뭡니까? 상기 사업이 폐기물 에너지 사업 업무 협력 아니, 합의서예요. 그 제목을 보세요. 제목에 대한 우리가 이 사업을 예. 할 거니까 동의해달라고 보냈잖아요. 제가 예. 법원에 쓰면서 이거 거의 외웠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자, 부분은 광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반입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저희가. 그랬더니 그쪽에서 자, 광주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회신을 보낸 거고요. 그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나주 지역 주민들한테 광주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광주 SRF가 들어오니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함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거는 왜 안 읽습니까? 거기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맨 돼 밑에.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건 끝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이거를 갖다가 법원에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거는 동의한 거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죠. 예, 오부장 여기까지 이 듣고요. 예, 부분이- 신의원님 이 간단히 듣고 제가 이걸 예, 정리할게요. 이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주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위에 관료들이나 정치권에서 쓰레기를 먹고 이 동네 저 동네 쓰레기를 갖다 놓고 받고 보내고 떠넘기고 하는 과정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것은 결국 혁신도시 사는 주민들이에요. 나주시가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런 다음에 애초에 협약이 6개 시군 거를 쓰레기로 받기로 협약한 것도 우리 시민들과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정치권과 관료들이 모여서 협의한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고 서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쓰레기든 나주 쓰레기 위에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나주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는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받아서 지금 발전소를 가동해야 할 상황인 거고 지금 이 공방이 되는 이 문서에 대한 내용은 나주시가 뭐 이걸 인정한 적이 있다 없다에 대한 공방,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나주 외에 목포나 순천이나 광주에 쓰레기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시민들은 동의하거나 의견 수렴이 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예, 주장을 그렇죠. 하시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저는 이 공문을 보면서 네. 진짜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가요. 이게 그 얘기는 해줬다는 거기까지만 건지 하시는 안 거라서. 해주겠다는 건지 이게 말밥인지 소밥인지 그래서 법원에서 찬성한다는 결정을 한 건지 겁니다. 반대한다는 예. 것인지 그래서 이 법원에서 공문이- 결정을 한 거예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 공문이 명확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안 된다, 광주 쓰레기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줬으면 오늘날 이 SRF 문제가 이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6차 방정식처럼 어려운 난제처럼 되지 않았을 텐데 잠깐 제가 한 당시에 30초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주지 않고 두리뭉실 이게 어쩌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주민들에게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네. 사건을 일개 환경관리과장이 전결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전결 규정에 이 과장이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정결 규정에 네. 따라 했겠죠. 정결 공무원들이 규정에 그런 따라서 걸 했다. 무시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시장 군수가 황제시장, 황제군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권한을 과장에게 예. 넘겼으리라고 보이지도 않고 이거는 과장 월권이자 징계감이고 사실은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시장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무유기 이것은 배임에 해당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이 사실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 얘기해 줬어야 되죠. 이 말을 제가 아무리 봐도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하튼 이 공문서가 애매한 건 맞는 것 같으니까 그 이 발전소가 뭐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뭐 이런 애매한 말들로 돼 있기 때문에 받는다 안 받는다에 대해서 다들 해석이 다른 상황이고요. 이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서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소에 대해서 지금 나주에 열병합 발전소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화면을 지금 보긴 했지만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열병합 발전소 말고 병합이잖아요. LNG 가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집안에서 쓰는 도시가스니까 가스를 태워서 열을 그러니까 온수, 그러니까 물을 데워서 난방용으로 공급하고 이 물을 데워서 발전하는 시설이 하나가 있고 이 발전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 연료, 그러니까 쓰레기를 압축해서 만든 이 고체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발전하는 그 시설이 있어서 현재 지금 운영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LNG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좀 자꾸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 연료를 갖다가 이제 바꿔라 그러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발전소에 지금 고형 연료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고형 연료 대신 그 LNG 파이프를 연결해서 공급을 해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이 발전소는 전용 SRF 전용 발전소라 LNG가 들어가서 할 수 없고 만약에 그런다면 철거하고 LNG 발전소를 다시 또 지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 또 다른 사이트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LNG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온수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설비가 발전소가 하나 있고요. 보일러가 있는데 현재 발전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보일러에서 나주 혁신도시를 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지금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이제 추운 겨울이 오면 혁신도시 주민들이 이제 온수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금 열병합 발전소 안에 있는 도시가스를 이용한 그 LNG를 이용한 보일러만으로 충분한 난방이 가능한 거죠. 좀 애매한데 저희가 이제 뭐 정부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좀 안전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비 설비를 항상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기가 있습니다. 한 기가 원래 계속 돌아가는 거고 얘가 이제 비상이 되면은 얘가 바로 대체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는 한 기로 혁신도시 다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기가 다 가동이 돼서 현재 혁신도시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기계가 이상이 있거나 갑자기 기온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난방에 약간 좀 차질이 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발전소를 좀 돌려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절기만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시했고 나주시에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여튼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그 공동주택이나 그러니까 아파트나 가정에는 지금 보일러가 없잖아요. 이 지금 발전소에서 주는 온수로 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대 가운데 뭐 한 달 안으로 뭐 정비를 해야 되거나 고장이 나면 난방이 제대로 되기 어려운 그런 지금 약간 네. 비상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현재는 이제 비상 상황으로 지금 운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은 LNG 가스로만 이걸 발전소를 운영해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LNG 가스로만 운영했을 때 당연히 이제 난방 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걸에 대해서 혹시 지금 뭐 감수할 그 좀 의지가 있으신 건지? 예, 물론입니다. 지금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도 예. 그 SRF를 갖다 LNG로 100% 전환하면서 그 지자체에서 충남도에서 그 건설사에 일정 부분 어드밴티지를 줬어요. 네. 그게 공업용수 제공이라든지 공장부지 무상 제공이라든지 또 연료비도 일정 부분 인상시켜줬습니다. 네. 아마 우리도 하게 된다면 매물을 하게 된다면 한난한테 그냥 뭐 못 벗겨서 나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일정 부분 매물 비용을 저희들이 줘서 한난으로 하고 철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 한다면 지금 내포가 적용했던 간접 보전 해법 이런 식으로 한난한테 다양한 간접적으로 보전해주는 해법이 하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우리는 LNG로 충분히 현재 2대고 한 기는 말씀드린 대로 새로 세워야 되겠죠. 예비용으로.
그 해법으로 하나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매몰 비용을 갖다 직접적으로 이 한난 설비를 나주시나 전라남도가 인수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을 지자체 소속으로 세우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그에 따른 인수 비용과 매몰 비용은 정부나 그 책임 있는 정부, 그다음에 전라남도, 즉 나주시가 매몰 비용을 분담해서 한난한테 지급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은 좀 그 해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단 난방비가 올라가더라도 도시가스로만 하기를 LNG로만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이 여기 지금 발전소에는 두 개 그 지금 그러니까 물을 데필 수 있는 두 개 시설이 들어 있잖아요. 하나는 쓰레기를 태워서 압축한 쓰레기 연료를 태워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LNG를 이용한 건데 그렇다면 LNG를 80%로 운영을 하고 그 SRF 고체 연료를 20%로 이렇게 양기를 운영하는데 다만 고체 연료 비율을 좀 낮춰서 운영한다면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혹시 양쪽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발전소라는 것은 일정 연료가 투입이 돼서 환경 그 설비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양인가를 저희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444톤을 하루에 써야 되는데 발전소에 이상이 없고 환경 설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약 3분의 1을 감축한 300톤입니다. 그래서 300톤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보를 하고 이거를 발전소를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주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300톤조차도 전라남도 거를 최우선적으로 쓴 다음에 부족분만 광주에서 갖다 쓰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300톤을 주면 광주가 안 들어옵니다. 근데 그조차도 지금 신상철 위원장께서는 그 정도에 대한 전남권은 가능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전남 거도 안 된다, 나주 거만 된다 이런 입장이라 저희가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을 제시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그러면 신 위원장님이랑 이쪽에서 아니, 그 어떤 부분은 해법을 좀 전혀 예.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데 이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안 제가 됩니다. 그럼 허공에다 얘기해요. 예, 그렇죠. 그 부분 허공에다 얘기한 겁니다. 저희가 얘기한 건 나주 쓰레기 거는 우리가 거기서 소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전남권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그럼 없어요. 협약서대로 하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위원장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협약서대로 협약서를 준수하라고 항상 얘기하셨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좀 듣고 가죠. 신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 LNG로만 할 수는 없다면 LNG 외에 고체 연료를 활용한 그 발전을 어느 정도 비율까지 가능하신 건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늘상 주구장창 1년 전부터 요구했던 것이 전남권과 기타 광주권 것은 우리가 반입이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어요. 근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고 우리가 가능한 것은 거기에 나주 쓰레기만 우리가 소각한다면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대안을 해서 제시했지 전남권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다 태운다는 것은 우리가 1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반입 금지를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이 부분은. 네, 400톤 중에서 몇백 톤을 깎아주는 것처럼 하면서 300톤은 태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실제로 광주 전남 쓰레기를 다 합쳐도 2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목포 전처리 시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하루 목포 쓰레기가 150 내지 160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최대 SRF 생산이 30톤밖에 되지 안 된답니다. 그리고 순천하고도 또 얘기를 해봤는데 110톤 중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최대 25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포하고 순천 다 합쳐서 55톤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당초 그 환경부에서 처음 설계할 때는 쓰레기의 절반이 연료로 전환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성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가지고 실제로는 20%밖에 거기 그 연료 전환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주 것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35톤이 나오고 그래서 광주, 순천, 목포 걸 전부 합쳐도 일일 190톤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목포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그 연료를 처리하고 있냐 했더니 영암의 한 업체에 전액 공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목포는 별로 신경 쓸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일이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안 되니까 자구책을 이미 마련했다고 그러고 순천도 작년까지는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그 무상 제공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제공할 데가 없어서 중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매립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거기 2, 3년 후면 지금 그 매립장이 수명이 다해서 새 매립장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그러고. 여기서 우리 예. 오 교수님 얘기 한번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전소에서 쓰레기를 태운다고 하면 그 주변 주민들 간에 좋아할 사람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다른 지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SRF, 고체 연료를 활용한 쓰레기를 소각해서 어떤 발전소를 할지 난방 온수 공급을 할 텐데 그런 지역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SRF라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이 들어온다는 그 논란이 되는데 SRF 제도가 시행되게 된 태동이 궁극적으로 저희가 궁극적으로 폐기물의 처리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광역화예요. 그러니까 그 광역화를 어디까지 광역화냐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어쨌거나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중소도시인 경우로 보면 그 발생량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으면 소각용량도 거기에 따라 줄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뭐 다 아시겠지만 소각로의 배출 허용 기준이 2톤 이상, 시간당 2톤 이상 대형이면 다육신 같은 데 0.1 나노그램으로 정의가 돼 있고 그거보다 낮은 시약들은 오히려 1g 쪽으로 올라가는 쪽도 있어요. 적은 것들은.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오염물질을 총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광역화로 가서 집중화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 폐기물이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뭐 지금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유럽 쪽에서 나온 게 고용연료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연료는 지역 간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줬고 에너지 수요처가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거는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시간이 좀 길지만 전체적인 폐기물 관리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태동이 됐기 때문에 SRF를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지역 간 이동을 고려를 하고 제도가 설계되고 그래서 폐기물에는 기본적인 그 제한 품질 기준이라든지 연료 기준이 없잖아요. 아무 기준이 없이 소관이 들어가지만 SRF는 근본적으로 연료적 특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발열량도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고 또 지역 간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폐기물과는 다르게 환경 기준 그러니까 쉽게 하면 유해 물질이라는 중금속이나 염소 같은 것도 기준을 두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동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거기서요. 이렇게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쓰레기나 쓰레기 연료나 성상에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쓰레기 중에서 불에 안 타는 거 버리고 수분 빼고 하니까 5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 쓰레기는 나쁜 성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이 쓰레기 연료를 거기 최종적으로 뭐 플라스틱, 비닐, 뭐 섬유, 고무 이런 것들이 막 포함된 그런 쓰레기를 만들다 보니까 쓰레기 연료는 쓰레기만 또 못한 거예요. 예? 쓰레기 그 주스를 액기스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유럽에서, 훨씬 유해성이 높은데 물론 이제 소각장이나 거기 쓰레기 연료 SRF 시설이나 배출 허용 기준은 거의 비슷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걸러지겠지만 성상 자체는 더 거기 유해 성분이 높은 거고요. 지역 간 이동을 허용하다 보니까 대규모화되니까 커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SRF 난방 시설 지금 난방공사에서 사업장이 몇 개죠? 한 18개. 18개. 18개 중에서 SRF는 요거 처음이고 우리나라에 61개 사업장이 있거든요. 32개 회사 61개 사업장이 있는데 61개 전체에서 SRF는 한 개도 없어요. 이게 최초예요. 그리고 지금 지역 난방 사업장 중에 모든 연료가 거의 95%가 LNG, 4%가 벙커 CU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 난방에서 상당히 SRF가 문제가 많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 왜 혁신도시가 최초로 SRF 실험 대상이 됐는지. 그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얘기는 결국에 이 얘기는 이 SRF 그러니까 이 고체 연료를 활용한 이 발전소는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해결할 것인가의 그 고민의 끝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RF라는 게 궁극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폐기물의 가장 기본 원칙은 매립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순환 경제 쪽에서 순환 이용률이 그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최대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SRF를 만들어진 건데 SRF하고 궁극적으로 폐기물하고 쓰레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SRF가 폐기물이라고 한다면 IOS에서 표준화 작업을 안 하죠. 지금 현재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국가 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국가 간의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IOS 지금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토론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아서 우리 오 부장님 마지막 1분 발언, 그다음에 우리 신 위원장님 1분 발언 듣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 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실무자로서 한 2년 동안 주민분들을 만나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환경 문제를 가장 많이 우려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약속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필요하시다면 주민이 직접 환경 감시단을 구성하셔서 저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환경 문제라면 저희 직원들이 현재 발전소에서 8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혁신도시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환경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저희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이 직원분들을 갖다 담보로 해가지고 환경 문제에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역난방이라는 사업을 한 지 30년이 됐고요. 또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환경적으로 피해를 끼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무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환경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장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맞대고 어떻게 좀 좋은 이런 이미 지어진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SRF는 쓰레기를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그린 워싱입니다. 한마디로 세탁이에요, 세탁. 쓰레기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걸 갖다가 연료라는 이름을 붙여서 세탁해서 국민들한테 심리적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연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방균형 발전하겠다고 16개 공공기관을 이쪽으로 강제 이주시켜놓고 전라남도와 광주의 쓰레기를 갖다 태우는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아니고 광주 전남 공동 쓰레기 도시를 갖다가 만들어놨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쓰레기의 주의 원칙에 따라서 각자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쓰레기를 각자 발생지에서 처리하자는 게 저희들의 원칙이고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 광역시장님, 전남도지사님, 그리고 5개 시군의 지자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혁신도시가 앞으로 혁신도시 시즌2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쓰레기 문제를 각 자치단체장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네.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토론텐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모두 네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활용해서 이 연료를 태워서 전기와 온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정작 발전소가 들어섰는데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나주시와 남방공사는 소송전에 휩싸였습니다.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한 걸까요? 더 큰 적자와 또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라남 도지사와 나주시장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시사토론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